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기들이 뭐 데이거나 고데기에 데이거나 어떻게든 뭔가를 해주려고 한다,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우리는 애를 키우니까 약장에 늘 후시딘이랑 있거든요. 보습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드레싱 재료를 붙여야 돼요. 진물이 너무 많지 않다 하면은 듀오덤을 쓰셔도 무관하고, 진물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흉터 관리법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흉터 연고랑 흉터 시트가 있어요. 평생 흉터를 적게 남길 수 있는 네.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원하게 흐르는 물에 꼭 대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맞아요. 진짜 오늘 내용은 엄청난 실전 정보네요. 자기야 있잖아, 오늘 내가 진료본 환자 중에 2살 배기 아기가 왔는데 엄청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고 와서 물집이 진짜 이만큼 생겼는데 다 터져서 그 위에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여서 온 거야.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얘가 너무 아파하고 울고 막 이러니까 나무 바늘이나 이 물집을 터트려서 그 위에 반창고를 덮어서 오신 거지. 근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알잖아, 우리도 애 엄마 아빠니까 아기가 진짜 엄청 뜨거운 물에 손을 만약에 대었어. 그러면은 여기가 엄청 따가워서 옷 쓸리면 아프다고 하고 물집이 이만큼 잡히면 사실 엄마 마음으로서는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결국은 어떻게든 뭔가를 해주려고 한다라는 거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물집이 잡혔다라고 하면은 바로 사실은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어머님 이거는 그냥 오셨어야 됐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그러면은 제가 그 순간에 뭘 먼저 했으면 됐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뭐 아기들이 뭐 어디에 데이거나 고데기에 데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원하게 흐르는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꼭 대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 역시도 사실은 뭐 화상 흉터가 있는데 뭐 끓는 물 위에 제가 넘어졌다고 해요. 넘어졌을 때 바로 옷을 벗겼으면은 흉터가 좀 적게 남았을 거를 아기가 아플까봐 옷을 안 벗기고 있다가 오히려 옷이 더 들러붙어서 뭐 사실 화상 흉터가 더 커진 케이스긴 합니다. 여기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흐르는 물에 화상 부위를 충분하게 이제 쿨링을 시키고 난 후에 그 상황 속에서 옷을 벗길 수 있으면 벗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바로 벗으라. 옷을.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상을 입고 나면 물에 흐르는 물에 이렇게 된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충분히 화상 부위가 뭐 식혀졌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감염을 막기 위한 연고를 쓰는 게 좋고, 보통 저희가 뭐 실마진이라는 연고를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마진은 사실 집에 있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마진이 없으면은 뭐 집에 있는 일반적으로 항생제 연고, 뭐 후시딘, 뭐 바스포 같은 그런 연고들을 바르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우리는 애를 키우니까 약장에 늘 후시딘이랑 마데카솔은 있거든요. 후시딘이랑 마데카솔은 사실은 다른 연고긴 하거든요. 후시딘 같은 경우는 항생제 연고라고 저희가 부르고, 마데카솔 같은 경우는 재생 연고, 세살 연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염을 막기 위한 용도로는 우리가 후시딘을 쓰는 게 맞고, 그 이후에 감염이 어느 정도 없어졌을 때는 우리가 세살 연고, 즉 마데카솔 같은 걸로 세살이 잘 돋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연고를 바르고 나면 이게 상처가 심하면 사실 옆으로 쓸리면 아프기도 하고 이걸 뭔가 보호하고 싶잖아요. 이 위에 붙이는 것들도 써도 되나요? 보통은 우리가 무조건 쓰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면은 주위에서 우리 계속 손이 닿거나 어디에 뭐 계속 쓸리거나 이랬을 때는 오히려 상처가 더 안 좋아지고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연고를 듬뿍 발라주고 결국은 보습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위에 드레싱 재료를 붙여야 돼요. 뭐 가장 뭐 집에 흔하게 있는 게 뭐 꺼즈라면은 꺼즈를 올리셔도 좋고, 오히려 사실 메디폼 같은 폼 재재가 안에 있는 습윤 환경을 더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메디폼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원래 뭐 화상을 입게 되면은 약간 진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여기 막 질질질질 막 흘러요. 맞아요. 결국은 듀오덤 같은 경우는 안에 뭐 물기가 있거나 진물이 나오면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를 보셨을 텐데, 그 정도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뭐 진물이 너무 많지 않다 하면은 듀오덤을 쓰셔도 무관하고, 진물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메디폼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폭신폭신한. 맞아요. 스펀지 같은 재질.
그리고 우리가 화상이 이제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단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 도대체 언제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요거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게 화상에는 우리가 단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숫자로 기억하기보다는 어떤 상태일 때 병원에 가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쉽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철에 햇빛을 많이 쬐었을 때 피부가 빨갛게 익고 좀 따갑고 이 정도가 사실은 우리가 1도 화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피부의 가장 바깥쪽 표피에만 약간 화상을 입은 거죠. 2도 화상 같은 경우는 뭐 뜨거운 국물이 튀었을 때 물집이 생기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텐데 표피 아래층은 사실상 진피잖아요. 진피의 일부만 어떤 화상을 입었을 때는 우리가 얕은 2도, 진피의 전체가 손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깊은 2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얕은 2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상 부위를 봤을 때 약간 좀 불그스름한 기운이 있어요. 하지만 깊은 2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2도부터는 사실 흉이 지는 것들을 저희가 좀 걱정을 해야 되긴 합니다. 3도 화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살이 하얗게 변하거나 뭐 감각이 없는 경우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3도는 지방층까지 침범을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방층까지 손상이 된 경우라 오히려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막 진짜 아프기보다는 안 아플 때 더 문제인 거네요. 맞아요. 이게 결국은 뭐 신경이나 이런 것들 손상이 받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아픔을 느낄 텐데 지방층까지 침범을 해서 신경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안 아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하얗게 바뀌고 손으로 눌러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1도는 우리가 햇빛에서 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사실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도도 얕은 2도, 정말 물집이 작게 생겼다 하는 정도는 사실은 병원에 굳이 안 오셔도 되지만 이거는 약간 깊은 것 같다, 핑크색이 아니고 하얀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은 깊은 2도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 꼭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게 더 무섭다고 말씀드렸죠. 맞아. 감각이 없는 거는 3도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나 뭐 손, 관절 부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상으로 인해서 흉터가 생겼을 때 흉터 구축이라고 표현을 하죠. 좀 딱딱하게 굳어서 관절의 움직임이 좀 제한이 되는 경우들도 덜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또한 뭐 아이나 고령의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가 좀 약하고 면역력도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상으로 인해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작은 화상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다 모르겠고 물집 생기면 일단 병원 갈게요. 맞아요. 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차 원장님한테도 여기 화상 흉터가 있는데 화상이 우리가 안 보이는 부위는 상관이 없는데 얼굴이나 이렇게 노출 부위, 손, 팔 이런 데는 사실 신경 쓰이잖아요. 우리가 흉터 관리법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화상이 생겨서 뭐 진물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상처를 계속 뭐 연고를 바르면서 관리를 해야 될 때는 우리가 흉터 관리를 사실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피부가 얼추 다 나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흉터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로는 흉터 연고랑 흉터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흉터 연고를 바른다거나 흉터 실리콘 시트 같은 거를 붙여서 화상 흉터를 가장 적게 남길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실리콘 시트를 붙이고 연고를 발라도 사실 붉고 그다음에 여기가 좀 까맣게 좀 거뭇거뭇해지는 착색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뭐 붉은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V빔 같은 혈관 레이저가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뭐 오히려 좀 거뭇티티하게 착색이 생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토닝 레이저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의 표면이 좀 울퉁불퉁하다라고 하면은 프랙셔널 레이저 같은 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거는 아무 때나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때나? 지금 머리가 멈췄어. 상처가 다 낫고 나서 가정에서는 흉터 연고랑 흉터 시트로 충분히 관리를 하시고 상처가 아물고 나서 한 3, 4주 이후부터는 레이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저 치료도 받고 집에서 흉터 연고나 흉터 시트도 붙였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상처가 생기고 나서 상처가 성숙되는 데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흉터 레이저도 하시고 흉터 연고, 흉터 시트를 열심히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평생 흉터를 적게 남길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오늘 내용은 엄청난 실전 정보네요. 일단은 이제 화상을 입으면 흐르는 물에 10분 두고 연고 바르고 위에 드레싱 젤에 덮고 끝! 맞아요. 그 드레싱도 보습이 잘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네. 있어요. 네, 텐즈 여러분. 일단 흉터는 예방이 우선이고요. 이렇게 응급처치를 먼저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알게 됐어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 외에 정말 화상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저희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권수연 성형외과 전문의 차보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